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황사 발원지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취재기자 또 전문가와 함께 황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상팀의 김지현 기자 그리고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김승범 박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봄에 불청객 황사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 왔군요. 네, 올봄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네. 웃돌았습니다. 예. 이 정도면 평상시보다 거의 최대 8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8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가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니까요. 예. 오늘 최대 8배까지 치솟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안동의 경우 오늘 38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네. 대구가 335, 그리고 서울도 308, 속초 321, 천안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보통 황사주의보가 내려지려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네. 세제곱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예. 오늘 주의보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주의보에 가깝게 올라갔고요. 또 보통 황사 경보는 8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때 내려집니다. 예. 네. 미세먼지 좀 가시나 했더니 이제 네. 황사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거리에 좀 마스크 쓴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날씨가 워낙 좋고 아까 이세나 캐스터가 예. 말한 것처럼 워낙 화창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날씨는 괜찮은 걸로 네. 보입니다. 잘 지금 몰랐던 것도 네, 같아요. 인터뷰 먼저 제가 세 사람 정도 인터뷰를 따갖고 왔는데요. 한번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예. 평상시랑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뿌옇고 답답하긴 한데요. 근데 다니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시야가 뿌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보면 뭐 황사나 스모그가 찾아왔던 날은 한겨울이었고요. 또 안개가 짙게 끼고 예. 날씨 자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오늘 날씨가 정말 미세먼지가 많다, 답답하다 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예.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따뜻하다, 날씨 좋다, 화창하다, 미세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 워낙 미세먼지에 시달려서 이 정도면은 적응한 것 같군요. 네. 네, 예. 네, 김 박사님. 황사 발원지가 중국이죠. 내몽고 그리고 고비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심각한 것이 그 지역의 가뭄이 더 심하다고요? 네네. 지금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그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몽골과 그 중국 북부의 그 강수량을 살펴보면 예. 그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수준을 지금 보이고 예. 있거든요. 따라서 그쪽 지역에 눈 덮인 지역도 적고 되게 예. 매우 건조한 상태에다가 특히 이제 3월 들어서는 기온이 점차 오르고 그쪽 지역의 기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언 땅이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황사가 발원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지가 일 수 있는 조건으로 더 가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가 그럼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요. 황사가 언제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 건가요? 네네. 그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봄철 그 황사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올봄 전반에는 그 북쪽에서 찬대로고기 확장하면서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올봄 후반 쪽에 가면은 남서기류가 강화되면서 물론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는 많이 발원하겠지만 예. 우리나라 쪽 이동을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올봄에 황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은 올봄의 황사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슈퍼 황사, 아주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거다 이런 우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로 오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예. 일단 건조 상태가 심해야 됩니다. 황사 예. 발원지 자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일단 건조 상태는 지금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황사 발원지 지역이죠. 중국 동북부 지방에 저기압이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예. 저기압이 지나면서 이 상승 기류가 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 황사 모래 바람을 떠 올려야 예,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북서풍이 불어야만 그 뜬 황사가 예. 우리나라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예. 보통 이게 봄철 흐름을 봤을 때 봄철에 이러한 기압 배치가 자주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네.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통상 봤을 때 이때
보통 네. 황사가 많이 우리나라에 관측되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세 가지 조건 중에서는 한 가지는 확정이고 한 그렇죠. 가지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언제든지 충족만 되면 황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황사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황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주목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바람을 바꿀 수 있으면 북서풍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여름철이 아닌 이상 예. 북서풍이 예. 수시로 불어오기 때문에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배하는 한여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스모그 같은 경우는 뭐 연중 사시사철 여름에도 뭐 찾아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특히 올봄 뭐 황사가 평년과 비슷하고 거기다 스모그까지 겹치기 예, 때문에 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혼동이 되는 게요. 황사 네. 왔다 그러고 미세먼지 농도 네. 높다 그러고 네, 하니까 네, 네. 두 가지가 뭐 같이 오는 건지 어떻게 네. 구분을 해야 되는 일단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예. 황사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스모그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모두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황사의 크기 자체는 4에서 6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축에 들어가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초미세먼지죠.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기 때문에 네.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예. 폐복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또 발원지를 봤을 때 황사 같은 경우는 중국 황토 고원이나 사막지대입니다. 예, 말 예. 그대로 흙이죠. 토양 성분을 예.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예. 중국발 스모그해 같은 경우는 중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가 이 화석 연료가 타면서 네. 나오는 그 황산염이라든가 질산염 뭐 이런 암모늄을 광물 성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바람 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더구나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워낙에 뭐 크기가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똑같은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황사 미세먼지 좀 색깔이 공기 중에 좀 일단 다른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황사가 오는 날은 대기 중 이렇게 하늘빛을 보면 약간 누런빛이 돕니다. 네. 그럴 때는 일반인들도 보기에 황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예. 미세먼지 스모그죠. 그건 그렇게 색깔을 띠지 않기 때문에 뭐 예.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또 안개하고도 흡사하기 때문에 예. 구분이 좀 이제 눈으로는 궁금한 점이 그 네.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황사가 올 때나 미세먼지 뭐 주의보가 발령했을 때나 네. 같은 마스크를 그렇죠. 써도 되는 황사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황사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군요. 검증받은 황사 마스크. 예. 박사님, 네네. 지금 문제가 중국의 사막화가 더 진행되면서 황사 발원지가 동쪽으로 더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그 황사 발원지에서의 그 발생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10년 단위 이렇게 끊어봤을 때 그 황사 발원지가 점차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뚜렷이 이렇게 관측할 수가 예.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은 그 저희가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서풍이 불면서 중국이나 그 몽골에 있는 몽골 사막 지역의 모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막이 확장되는 예. 그 하나의 원인이고요. 예. 또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건조지대에 예. 유목 활동도 그 경제 활동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좀 사막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예.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1940년대부터 서울에서 그 황사 관측 일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1980년, 90년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 서로의 황사 관측 일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제가 관측이 되는데 따라서 그 황사 발원지 동진과 우리나라의 그 황사 발생 횟수의 증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할 빈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는 예. 좀 예년에 비해서 황사가 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경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는 이렇게 똑같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남서기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동해 오는 경우가 좀 줄었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황사 발원지에 그 예. 황사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황사 발원지 동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좀 증가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조그마한 변화된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타날 것으로 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철 되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분들이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황사 예측이 정확히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미세먼지 예보는 좀 엇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황사 관측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 뭐 황사 예보도 네. 다른 날씨 예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측, 그다음에 좋은 예측, 그리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예보관의 능력이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지 예. 좋은 황사 예보를 저희들 국민들 앞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좋은 관측을 위해서 지금 황사 발원지의 발생과 이동 같은 것들은 제가 세계 기상기구의 그 전 세계 기상자료 교환 시스템 GTS를 통해서 관측 현황을 저희들이 3시간 간격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 기상청과 협력하면서 그 중국 내 15개소의 그 공동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지점들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값을 받고 있고 예. 이렇게 지상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지금 저희가 황사 발생과 이동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위성인 천량 기성위성뿐만 아니고 외국 기상위성을 활용해서 우주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황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측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상청에서 자체 개발한 예. 그 황사 예측 모델을 1일 4회 돌리면서 72시간에 대해서 기류변에 따라서 황사 농도 변화라든가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근데 황사 예측 모델이 정확도 한 70%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황사 그 관측 그 발원지에서의 관측 공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많은 예보관들이 그걸 좀 커버를 예. 하면서 네. 더 좋은 더 정확한 황사 예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황사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정보를 그때그때 빨리 입수해야 될 텐데 기상청 홈페이지 또 YTN 웨더를 보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기상팀의 김지현 기자, 국립기상연구소의 김승범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